Werner's ball in, Johnson, Son! Spurs in front! It's Son Heung-min! Have they come from behind to win at home once again? A landmark goal for Son Heung-min, who is now the outright fifth highest scorer in Tottenham's history, with that number 160. But more importantly today, they have now come from behind to win in all of their last 4 victories here.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월드클래스인 손흥민 선수를 향한 영국 현지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 영국 BBC가 뽑은 2주의 팀에 손흥민 선수가 팀 내 유일 이름을 올렸는데요. 축구 전문가 가스 크루스가 선정하는 2주의 팀에서 손흥민 선수는 3-4-3 포메이션 왼쪽 공격수로 자리를 꿰찼습니다. 크루스는 선정 이유에 대해 A매치 전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끔찍한 경기를 펼친 후 토트넘은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것은 토트넘의 일관성 문제이다. 토트넘은 1분 사이 세계 챔피언인 것처럼 플레이하다가도 금세 패배자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손흥민이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었다면 그들은 일찍이 침몰했을 것이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31일 루턴을 상대로 시즌 5번째 결승골이자 15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각종 매체 평점 최고를 싹쓸이하며 팬들이 뽑은 EPL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커리어 5번째 이달의 선수상까지 노려보고 있는데요. 3월에 열린 총 4경기에 출전하여 3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EPL 모든 선수 중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공격 포인트로 보나 경기에 미친 영향력으로 보나 팀 성적으로 보나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이달의 선수 후보는 물론 수상까지 도전할 만하다는 평가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루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 직후 팀 동료인 베르너가 보인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5분 극장골에 축하도 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머리로 올리며 뒤로 발라당 넘어졌는데요. 그리고 한동안 누워있다가 손흥민의 골 세레머니가 끝날 때 다가와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손흥민 선수의 막판 결승골이 팀에 합류한 지 이제 한 달이 되는 베르너에게는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인데요. 한때 득점 빼면 완벽한 선수로 불리며 낮은 결정력에 곤혹을 치렀던 베르너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도 골을 넣고 싶지만 득점은 더 이상 내 경기의 주요 부분이 아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그저 낮은 위치에서 움직임으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한 만큼 득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르너입니다. 그랬던 베르너였기에 적은 슈팅을 가져가면서 매번 골을 만들어내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놀라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번 경기는 더더욱 그러했을 터인데 85분 동안 총 16개의 슈팅을 때렸던 토트넘은 루턴의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에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고 게다가 회심의 슈팅들이 양 골대를 맞추는 운도 없었던 날로 승리에 대한 희망이 옅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흘러갈 때에는 모든 선수들이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손흥민 선수가 EPL로 이적한 2015년 이후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결승골 비율을 차지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이번 시즌 EPL 최다 결승골 기록 선수를 선정했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였고 통산 363경기 중 결승골 51개로 바디, 마네, 살라, 케인, 아자르 등 모든 선수들을 추가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포기하지 않는 근성은 이미 유명한데요. 최근 영국 유명인 전문 분석 신문인 셀러페이트 러브에서는 사람들은 왜 손흥민을 좋아하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였고 기사 내용 중 역경을 극복하고 겸손한 시작이라는 단락에서 팬들은 도전을 이겨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손흥민에게 감탄한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프리미어리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기까지의 그의 성장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신념만 확고하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높은 결승골 비율은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프로의식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가히 천재적으로 높은 그의 축구 지능도 한몫했는데요. 실제로 루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후반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보다 더 상대 수비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취하면서 경기장 전역에 관여했는데 이는 그의 히트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최전방 공격수라고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실제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러한 달라진 움직임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as it a deliberate attempt to try and drag Teden Mengi second half? It looked like you were doing different things. Can you talk about that? Look, I mean, today I think was a completely different game because Luton was playing man to man, so everywhere they go. So I want to drag him back a little bit deeper. That our winger had more chances to run in the behind the spaces, and then obviously if your centre back comes job as mine, then
I'm very very confident that I'm running faster than him Yeah. into the spaces. So I think with the movement, I wanna kill the game today. But yeah, today I think the wingers and then especially Brennan did a fantastic job. And yeah, this was our goal today. The game, I wanna help the team with my movement. So I think did a good job from the team and create the chances. Obviously, if we could score a little bit earlier, it would be better. 손흥민 선수는 기동성 있는 존슨과 베르너 양쪽 윙어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루턴의 최종 수비수들을 끌어당겼고 이 과정에서 존슨과 베르너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을 통해 수비수들을 당긴 후 제쳤으며 바로 비어있는 베르너의 공간을 향해 찔러주자 베르너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존슨에게 그리고 존슨이 중앙에서 합류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건네 골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닌 높은 축구 지능을 칭찬하며 그가 어떤 포지션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죠. I think the thing about Sonny is that irrespective of what position you play him or you know whatever game it is, he has this really high level of expectation on himself to be the best he can be all the time, and it's very hard to be like that. You know, it's so often it's a lot easier to sort of try and get comfortable in a state of being, whether it's a player or as a person, because he's done an awful lot already. But he wants to maintain the highest possible standard every time he plays, and you see that, you know, with his football, with his efforts, with his leadership now. So it's all kind of encompassing. And look, he's been a brilliant player for this football club for a long time, and hopefully many years to come. And again, I thought he was really good today. He was a bit unlucky with a couple of chances. You know, hit the post, a couple of good saves, but you know, when we needed him, he was there and he got the job done.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높은 축구 지능은 선배 EPL 레전드들 사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EPL 해설위원이자 역대 리그 최다골 기록을 보유한 앨런 시어러는 매치 오브 데이 매거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EPL 최고 공격수 조합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크리스티아노의 머리, 홀란드의 움직임과 파워, 살라의 왼발, 해리케인의 오른발, 그리고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합쳐진 선수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러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고 영리하게 뛰는 선수인 소니는 경기장에서 누구보다 손쉽게 득점하고 골을 기록하며 심지어 잘한다. 거기다 그는 환상적인 팀플레이어인데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축구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영리함이 있기에 그가 PL에서 계속 롱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높은 축구 지능은 곧 멀티 포지션 능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좌측 미드필더로 출격하다 최전방 공격수로 완벽한 포지션 전환에 성공하면서 종횡무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압도적인 센스로 이도움을 기록하는 등 플레이메이커로도 강한 인상을 남기도 했죠.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는 득점뿐만 아니라 찬스 메이킹에서도 리그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살라에 이어 17개의 빅찬스 메이킹으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 즐비한 EPL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즉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플레이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 것이죠. 시어러의 분석처럼 손흥민 선수의 프로의식과 축구 지능은 그가 최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 선수의 프로의식을 비판한 선수가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축구하면 안 떠오르는 나라 중국에서 4번의 발롱도르를 수상한 중국 축구의 상징 우레이인데요. 우레이가 싱가포르와의 2연전 4골을 넣으며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30분간 우레이를 열심히 칭찬하는 영상에선 손흥민과의 썰전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 중 손흥민 선수의 골 직후 우레이가 찾아와 따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우레이는 다음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当我们进入到采访最后阶段的时候，吴磊的肢体和语言会更加放松。他说和韩国队比赛时，他和孙兴敏说的是，作为一个世界级球员，你不应该在进球后面对我们的球迷做出有挑衅意味的庆祝动作。 우레이의 말도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중국전이 열리기 전 중국 언론과 선수들의 몰상식한 평가 희생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는 중국 선수들보다 쉽다. 손흥민을 막을 방법을 안다. 손흥민은 그렇게까지 수비하기 어렵지 않다 등 온갖 무시 발언을 쏟아냈던 중국이었고 또한 경기 중에도 한국 애국가 지창 시 야유를 퍼붓거나 선수들의 눈에 레이저 공격을 가했던 중국 관중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쉿 세레머니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죠.
오히려 우레이가 지나가는 손흥민의 손을 낚아채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입냄새 풍기는 게 더 비매너입니다. 재밌는 건 우레이의 30분 인터뷰 중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중 유독 손흥민 선수가 언급된 부분만 화제가 되어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레이 본인에 관한 이야기는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레이의 발언에 대한 중국 반응도 상당히 차갑습니다. 우레이는 까방권이라도 얻으려 중국 팬들을 감싸며 손흥민에게 항의했지만 정작 그 배경이 알려진 후에도 중국 네티즌들은 우레이를 향해 나대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침묵시키는 제스처일 뿐입니다. 괜찮아요.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원정에서 골을 넣은 후 이렇게 합니다. 원정 팬들에게 하는 일종의 대답입니다. 특별히 모욕적인 제스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레이가 비록 중국인이긴 하지만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잣대를 드리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라고 제 자신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팬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 레이저 포인트로 야유하지 않았다면 손흥민은 절대 입 다물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레이는 경기 내내 눈에 띄지 않았고 생방송을 보기 위해 손흥민과 말다툼까지 벌이는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망신스러우며 그의 감성지능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같은 골을 넣은 뒤 입을 다물라는 세리머니로 큰 호평을 받았다. 애국가를 야유하고 레이저 포인트로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손흥민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레이는 경기 내내 눈에 띄지 않았고 주장으로서 존재감도 없었다. 그냥 우레이가 한국에 가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똑같은 입 다물기 제스처로 대응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월한 열등감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했습니다. 결국 본전도 못 건진 우레이, 공격수는 골로 말을 대신한다는데 그럼 우레이는 벙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10석 중에 우레이라, 중국이 중국인 이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